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주최하는 생활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 1회차 라이브 진행을 맡은 공채원입니다. 다들 안개상자 체험 키트는 잘 받아보셨나요? 이 키트 내에 있는 설명서를 읽으면서 방사선에 대해서 호기심 그리고 궁금증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건국대학교병원 이정우 교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병원에서 그 방사선을 이용해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초빙교수 이정우라고 합니다. 혹시 방사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무섭다? 보통은 막연히 무섭고 보이지 않아서 더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실험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방사선, 그게 바로 보이는 특별한 체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때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일반인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진행하는 온라인 체험 행사인데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방사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방사선을 확인할 수 있는 안개상자 실험까지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교수님, 본격적으로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실험이 방사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안개상자 실험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실험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물론이죠. 안개상자를 설명하기 전에 오늘 이 행사가 뭐죠?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한 체험 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생활주변 방사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사선은 말 그대로 우리 생활주변 어디에서나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은 토양이나 암석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집안, 이 스튜디오 안에도 방사선이 있습니다. 좀 무서우시죠? 네. 그리고 태양에서 방출돼서 나오는 이 우주 공간을 통해서 지구에 돌아가는 우주 방사선도 있고요. 근데 방사선은 그 에너지랑 양에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오늘 실험하려는 방사선은 인체에 거의 무해한 수준이라서 매우 안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안개상자는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담아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실험인가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안개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신기한 장치예요. 바로 실험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바닥에 드라이아이스를 깔면 상자 안에 온도 차이가 생기면서 차가운 알코올 증기가 아래로 이제 가라앉아요. 그렇게 되면 알코올 수증기가 밀집하는 현상이 생기는데 좀 어려운 말로는 과포화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방사선이 이제 공중을 지나가면서 그 궤적이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안개가 응결이 되면서 이렇게 그 무슨 구름 형태로 이게 선이 흔적이 남게 돼요. 그래서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방사선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방사선 자체를 눈에 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남겨진 흔적을 통해서 방사선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이제 겨울이 되면 막 이게 눈이 내리잖아요. 네. 근데 뭐 투명 망토를 입은 뭐 이렇게 이제 투명 인간이 막 그냥 맨바닥을 지나다니면 사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네. 근데 눈길을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남죠? 눈에 발자국이 남겠죠? 그렇죠, 바로. 그래서 방사선도 그런 우리가 궤적을 보고 뭔가 존재가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실험입니다. 그럼 안개상자 실험 키트를 통해서 이 방사선이 지나간 흔적을 직접 볼 수 있는 실험이군요.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실험이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함께 진행해 볼까요? 자, 다들 이 키트 받아보셨죠?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키트 안에 잘 들어있는지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본 것과 동일한 안개상자 체험 키트입니다. 키트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안개상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뒷부분에는 실험 방법까지 적혀있는 안내문이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 안에 안전 시로핀과 에탄올, 스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접시와 검은 종이까지 들어있고요. 흔적을 볼 수 있는 작은 LED 손전등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안전을 위한 목장갑까지 들어있는데요. 또 저희가 모바일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렸잖아요. 그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함께 드라이 아이스까지 준비되셨죠? 별도로 이 가위와 핀셋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을 위한 준비는 다 완료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 실험 시작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안내를 드리자면, 그 실험 준비물 중에 우리 드라이 아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영하 78.5도 이하로 낮추면 얼음처럼 이제 단단한 고체가 되는데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절대로 손으로 만지면 안 됩니다. 손으로 만지면 피부에 저온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이 끝난 이후에는 드라이 아이스를 이제 녹이려고 이제 어린 친구들 같으면 장난을 치려고 하고 막 물도 붓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나면 드라이 아이스가 이제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모님이 키트 안에 있는 그 목장갑 있잖아요. 이 목장갑을 끼고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전 시료핀이 있는데 이제 방사선이 사실은 나오는 물질입니다. 근데 아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낮은 양이고 적은 양이지만 그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지면 사실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서 그 밑에 있는 그 핀 부분을 잡고 실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안전에 절대적으로 유의하면서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따라할 수 있도록 천천히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래도 너무 진행이 빠르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속도에 맞춰서 함께 실험할 수 있도록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스트리밍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상은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시청 가능하니까요. 놓친 부분 있으시다면 나중에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들 준비되셨죠? 그러면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준비한 이 가위를 이용해서 사각 검은 종이를 원형 플라스틱 통 뚜껑에 맞게 원형 모양으로 오려줄 차례인데요. 저희는 여기에 딱 알맞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통을 검은 종이에 대고 원형을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왕 하는 거 꼼꼼히 해서 실험에 한 번에 성공하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원형을 그려주고 볼펜의 흔적을 그대로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이 볼펜을 그린 흔적 그대로 오리는 것보다 살짝 안쪽으로 오려야 이 플라스틱 통 안에 딱 맞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팁을 활용하시면서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 오렸고요. 이 오린 원형 검정 종이를 이 플라스틱 통 안에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종이가 조금 더 클 경우에는 이렇게 밀착해서 꾹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니, 원형 플라스틱의 이 뚜껑에다가 이렇게 까만 종이를 놓는 이유는 이제 방사선 궤적이 이렇게 하얗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까맣게 되어 있는 이제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궤적을 훨씬 더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눈에 더 잘 보이게 위해서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는 이 플라스틱 통 안 바닥에 스펀지를 밀착해서 붙여줄 텐데요.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이 시료핀은 꼭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되죠, 교수님? 예, 핀 부분을 잡으시면 되고요. 네. 잘 안 나오나요? 먼저 이걸 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손으로 만지지 예. 않고 그냥 털어서 부어주면 예. 깔끔하겠네요. 예.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걸 위에 걸 잡으시면은 방사선이 직접 나오기 네.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실험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인데 이 스펀지를 통 안 바닥에 딱 밀착해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사이즈를 한번 체크를 해서 볼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 통의 지름보다 스펀지가 더 길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잘라서
제가 잘라볼까요? 여기를 잘라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테이프를 떼고 꼼꼼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 안에 바닥에 딱 붙을 수 있도록 꼭꼭 밀착해서 붙여줘야 실험의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테이프를 다 떼고 붙이니까 이게 막 스펀지가 통 안에 달라붙어서 약간 늘어붙죠? 네, 네. 이렇게 조금씩 떼면서 손으로 꾹꾹 눌러주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이 그래도 이렇게 얇으셔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손가락이 두꺼워서 사실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도 또 팁을 주셨잖아요. 아, 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또아리를 틀듯이 이렇게 벗겨난 다음에 또아리를 틀고 안에다 집어넣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옆으로 쭉 벌려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알코올이 거기에 이제 잘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뭐 모양을 잘 낼 필요는 없고요. 딱 밀착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밀착이 다 잘 된 걸까요? 네네. 그 정도면 뭐 훌륭하다고 봐야죠. 잘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살짝 떼서 네. 더 밑으로 눌러서 꾹 눌러주시면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스펀지를 모두 통한 바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라낸 남은 스펀지 있잖아요. 이거를 1cm 정도 작은 사이즈로 잘라준 다음에 이 플라스틱 통의 바닥 중앙에 붙여줄 겁니다. 1cm 정도 절단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려운 주문인데요. 1cm요? 네. 이 정도 자르면 1cm가 될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테이프를 뗀 다음에 여기 중앙 바닥에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작은 스펀지에 안전 실효핀을 꽂을 건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 실효핀을 만질 때에는 꼭 핀 부분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안전을 위해서 목장갑을 끼고 또 핀 부분을 잡고 조심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 있으신 분들은 핀셋을 이용하셔서 꽂아주셔도 됩니다. 네, 한번 꽂을게요. 해보시죠. 장갑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중앙에 예.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플라스틱 통 바닥에 동그랗게 붙여놓은 스펀지에 이 에탄올을 흡수시켜 줄 겁니다. 이 가운데 붙인 스펀지가 아니라 테두리에 붙인 스펀지에 에탄올이 흠뻑 스며들 수 있도록 골고루 흡수시켜 줍니다. 이렇게 통을 일자로 두고 에탄올을 붓는 게 아니라 살짝 통을 기울여서 이 테두리에 있는 스펀지에만 흡수될 수 있도록 조금씩 나눠서 흡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펀지가 흡수율이 좋아서 잘 새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충분히 이렇게 다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아끼지 않고 충분히 적셔주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통을 다 써도 새는 거 없이 잘 되네요. 네, 이렇게 충분히 흡수됐다면 이제 플라스틱 통의 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자, 이제 플라스틱 통 내부에 그 과포화 상태로 만들 준비가 다 되었네요. 네. 그러니까 알코올은 냉각되면서 안개 상자 내에 그 안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장갑을 끼고 드라이 아이스를 준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대한 넓은 면적이 드라이 아이스에 닿아서 통이 빨리 냉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드라이 아이스를 깨서 접시에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렇게 드라이 아이스를 준비해뒀는데요.
저희는 미리 이렇게 작은 망치를 좀 준비해뒀습니다. 이걸 빼고 이걸 넣을까요? 드라이 아이스가 골고루 깨져서 이 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골고루 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이게 이제 잘 밑에 통하고 밀착이 돼서 온도가 이제 전달이 되면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어 놨던 통을 뒤집어서 이렇게 검은 종이 바닥면이 드라이 아이스에 닿을 수 있도록 이 위에 평평하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밀착되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방사선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요. 주변 조명을 다 끄고 손전등을 켜서 투명통 안을 비추면 이 방사선이 지나가는 흔적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드라이 아이스로 인해서 통이 냉각돼서 방사선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데는 2분에서 3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부터 방사선 흔적이 보일 때까지 좀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할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이 방사선이 지나간 흔적인 하얀 연기가 선을 그으면서 퐁퐁 날아다니는 걸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 이 교수님께 작년에 많이 나왔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험 키트는 1회용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험을 할 수 있나요? 라는 건데요. 교수님, 만약에 이번 방사선 궤적을 관찰하는 데 실패하면 다음에 또 시도해 볼 수가 있나요? 아, 물론이죠. 그 알코올과 드라이 아이스는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방사선 궤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몰에서 무수에탄올 또는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 농도 99%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중에서 그 소독용 알코올이라고 파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농도가 한 70%에서 83% 정도로 좀 낮아요.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조금 낮다는 점, 그거를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시료 같은 경우는 계속 방사선이 미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 언제든지 계속 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실험을 안 하겠다라고 하시면 요거는 잘 이렇게 싸서 네. 그 폐기물로 해서 종량제 봉투에서 버리셔도 됩니다. 버릴 때에는 종이에 조금 싸서 네네.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2, 3분이 지났을까요? 아직 모자란 것 같긴 한데. 예.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는 동안 라이브 채팅창에 들어온 질문을 하나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태양광에도 방사선이 나오나요? 그렇죠. 이 태양광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방사선도 우주 방사선도 섞여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도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방사선이 나오면서 대기권하고 이렇게 상호 충돌하면서 다양한 방사선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들도 우주선들이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방사선의 세계가 아주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방사선은 정말 극소량에 불과했군요. 그렇죠. 네. 방사선은 알면 알수록 재밌는 그런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방사선들은 산업에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병원에서도 사용이 네. 되고 그 다음에 뭐 유전자 변이를 시킬 때도 사용이 되고요. 뭐 다양한 그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는 이제 방사선 하면 익숙한 게 병원에서 보이는 방사선 주의 네네. 그 문구가 조금 익숙해서 그렇군요. 시간이 이제 거의 됐나요? 네, 2, 3분이 지났을까요? 한번 불을 끄고 네.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사선 궤적을 이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이 꺼졌는데요. 상자 안에 동봉된 LED를 들고 이렇게 시료 핀을 향해서 조명을 비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충분히 과포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좀
관찰하기가 힘들죠? 예, 이게 가끔 실패도 잘 나오는데요. 이게 온도 차이가 네. 충분히 나서 이제 알코올이 이제 안개처럼 내려오면서 과포화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실험하실 때는 혹시라도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놔두시지 마시고요. 우리 요 종료된 이후에도 조금 놔둔 상태에서 나중에 또 관찰을 하셔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실험을 해보니까 2, 3분이 지났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방사선 흔적이 10분이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에틸 알코올 많이 쓰는데 네. 이소프로필 알코올 같은 경우는 같은 알코올이지만 그 분자 구조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쓰시면 네. 사실은 조금 더 그 성공 확률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 그 에틸 알코올에 비해서는 약간 독성이 있어요. 아, 주의해야 네, 되군요. 그래서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 또 알코올이라고 아빠들 실험하시고 나서 한 잔 드시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에틸 알코올은 독성이죠. 괜찮은데, 예, 그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방사선이 지나간 흔적 보셨나요? 이렇게 LED를 시로핀으로 더 가까이 비추면 더 잘 보입니다. 이 댓글창에 보니까 뭐 침대에도 라돈 방사선이 있다는데 뭐 이런 질문도 있네요. 조금 기다리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뭐 라돈이 사실은 몸에서 뭐 음이온 만들어낸다고 그래갖고 한동안 뭐 그런 것들을 불법으로 네. 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 뭐 좋다, 음이온이 좋다 이런 건 과학적으로는 아직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이 실험이 조금 더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시 성공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말씀하시는 도중에 방사선의 흔적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가 미리 실험하면서 찍어뒀던 확실하게 방사선의 흔적이 보이는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방사선의 흔적이 이렇게 보이시죠, 교수님? 네네네네. 이게 순간적으로 탁탁하고 나타나고 네. 이렇게 돼서 이게 뭘 녹화를 해서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면 네. 이게 저렇게 보입니다. 예. 시로핀에서 뭔가 퐁퐁 나오는 예, 예. 것처럼 하얀색 저기 나오잖아요. 연기처럼 예, 바로 보이는데요. 저겁니다. 예, 예. 이게 또 드라이 아이스에서 나오는 연기인가 싶은데 이게 바로 방사선의 흔적인 거죠? 궤적이죠, 바로. 네. 예. 그래서 길게 쭉 뻗은 놈은 이제 짧고 굵게 뻗은 놈들은 말하자면 알파 입자. 그 다음에 이제 꼬불꼬불하게 되는 아이들은 베타 입자. 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너무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잘 보이죠? 이게 네.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야지.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또 켜졌네요. 저희 실험도 대성공인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너무 잘 너무 보입니다. 사회자님이 너무 잘해주셔갖고 대단합니다. 다들 저희 그대로 잘 따라해 주시면 다들 보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방사선의 흔적이 안개 모양으로 퐁퐁하고 나오는 모습 저희가 함께 관찰해 봤습니다. 다들 차근차근 따라오면서 실험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안개 상자 만들기 실험은 끝이 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방사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릴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평소에 또는 오늘 실험하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저희가 직접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는 동안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네. 저희가 방사선이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접해보기는 했지만 이 막연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한 곳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 방사선이 뭔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방사선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 에너지를 가진 파동이나 입자가 공간을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햇빛 비유를 많이 하는데 햇빛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실은 빛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이렇게 프리즘으로 하다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빛들을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 가시광선은 파장이 짧은 경우, 긴 경우에 따라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다른 색깔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적외선이랄지 자외선이랄지 그 다음에 에너지가 더 커지면 예를 들어서 방사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본질은 다 똑같은데 에너지나 파장이나 입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거의 뭐 햇빛들의 형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빛이다. 그렇죠. 예. 댓글에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방사선에 노출이 많이 돼서 위험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사실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또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은 정말 흔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그래서 네. 교통사고가 나서 실려왔는데 방사선 자체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으면 난 방사선에 노출되니까 뭐 CT 촬영하기 싫어요. 이럴 네. 수도 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머릿속에 있는 혈관에서 뭐가 터져갖고선 잘못하면 그 검사를 안 했으면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아서 처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훨씬 더 큰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사선 자체는 위험할 수 있으나 네. 사실은 방사선을 잘 이용하면 우리한테 훨씬 더 좋은 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잘해요. 네. 그래서 그런 관리만 잘하면 우리 방사선을 정말 좋게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이제 뭐 요리사가 칼을 주면 요리사들은 정말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처럼. 네. 근데 강도가 만약에 그 칼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무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사선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선과 악이 나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너무 잘하시는 것 깔끔한 같아요. 정리였나요? 저보다 더 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희가 흔히 방사능이라는 용어도 종종 접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방사선과 방사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뭐 굳이 일반인들이 그것까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용어니까 정확하게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사선, 그 다음에 방사성, 그 다음에 방사능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다면 네.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전구를 딱 보면 이제 방사선이 이게 빛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빛이 나오는 그 물질은 방사선을 내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 전구는 방사성 물질.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빛은 방사선입니다. 아까도 뭐 햇빛하고 똑같은 본질을 갖고 네.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 그 세기를 더 크게 하면 더 밝고 어떤 경우는 더 적고 하죠. 네. 그러니까 능력이 좀 다르죠. 아. 그래서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는 방사선을 내는 능력치가 다르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 방사능의 단위는 큐리 부인 옛날에 네. 책 많이 읽어보셨죠? 네. 큐리. 그다음에 큐리의 스승님인 베크렐 네. 박사님. 그분들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베크렐이나 큐리라는 단위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재미있죠? 네, 조명에 비유해서 알려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됐어요.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하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실시간 댓글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드라이 아이스 말고 다른 냉각제는 안 되나요? 혹시 쿨팩은 안 되려나요? 그게 이제 쿨팩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차가우면 네. 좋은데 지금 드라이 아이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78.5도 정도에 어마어마하게 차가운 거예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보통 냉장고가 보통 냉동실이 몇 도죠? 영하... 요리를 잘 안 하시나요? 냉동실 온도는 또 모르겠네요. 마이너스 한 18도 정도. 그다음에 냉장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0도에서 한 1도, 2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 뭐냐면 냉장실 온도로 네. 이걸 한번 온도 차이를 내겠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럼 나는 냉동실 온도로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2, 3분 정도 지났을 때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과포집되기가 과포화되는 게 좀 어렵죠. 시간을 조금 오래도 그래도 이제 계속 다시 순환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 온도가 낮은 드라이 아이스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을 더 받지 않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개상자 만들기 체험 유익하셨나요? 저희 생활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는 오늘 1회차로 시작해서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다들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회차 때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실험 진행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안개상자 만들기 재미있게 실험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실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6월 27일까지 설문조사 응해주시고요. 설문조사 진행해주신 분들께는 추가로 기프티콘도 선물로 드리니까 꼭 참여하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으로 진행되는 생활주변 방사선 행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안개상자 실험을 진행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오늘 체험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을 직접 관찰하면서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한층 넓어지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2회차서부터 4회차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네. 또 오늘 또 실험 또 실패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낙담할 필요가 없죠. 예, 또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2회차, 3회차, 4회차도 같이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생활주변 방사선 온라인 체험 행사 1회차 안개상자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